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볼게요.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분이라고 하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이정민 씨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있고요. 98년도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된 이정민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극하게 네, 환영합니다. 1998년 미스코리아 미시고요. 또 네. 사실 또 미스코리아에서 또 미가 가장 또 이렇게 아름다운 맞아요. 분이 미를 항상 차지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토니안 씨랑 몇 번 같이 인기방송도 같이 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에 안 뵀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 게 거의 저희가 그 시작했어요. 네, H.O.T 맞아요. 시절에 그 미스코리아나 그 대회나 네. 아니면 이제 미스코리아 분들이랑 같이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했죠. 경우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혹시 프로그램 기억이 나세요? 인기가요 같은 거 노래하시고 이러면 저희는 이제 그냥 박수 치고 같이 아. 정말 미스코리아들은 노래하는 게 아니지 거기 왜 앉아있는지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네. 너무나 오래전 기억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몇 명의 여자가 스쳐간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실 정도면. 스쳐가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 하세요? MC로. 네네. 네. 그럼요. 그때는 네. 이제 또 미스코리아 분들이 워낙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네, 시기이다 맞아요. 보니까 아마 그때 그래서 이정민 씨도 이렇게 네. 활동을 좀 왕성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자, 98년 미스코리아 미이자 또 미스코리아 노건의 회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이정민 네. 씨인데 노건회가 뭐 네. 백색 어머님 회인가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이제 진선미 뽑잖아요. 그러면 당선된 친구들만 모여서 네. 이제 모임을 하는 봉사단체예요. 그 사단법인 봉사단체인데 오. 제가 강원도에서 살지만 그래도 이제 회장 역할을 하고 있죠. 전국에 있는 네, 진선미들의 회장 당선된 친구들 진짜? 친하게 진짜요? 지내라고. 그러면은 미스코리아 아름다우신 분들은 다 회장님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친하게 지내라고. 아니 소개 좀 결혼하셨습니까? 아니 왜 고개를 돌리세요? 네. 제가 아니 워낙에 인기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외로워요 오빠. 소개 좀 해줘요. 어머 잘됐다. 갑자기 좀 뭔가 네. 씁쓸해지긴 하지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나오셨어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또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홍보대사가 네네. 되셨군요. 네. 어떻게 그럼 이렇게 또 인연이 되신 거죠? 저 연애를 해가지고요. 네. 남편이 지금 스키 감독이어서 우와. 강원도로 시집을 왔고 사실은 태어난 곳도 강원도 고성이에요. 네,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시집 와서 강릉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 저도 강릉댁. 진짜? 우리 지금 강릉에 시집온 여자들이야. 어떻게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언니. 몇 년 되셨어요? 저 이제 한 4, 5년 정도. 아유, 아직 멀었네요. 얼마나 되셨죠? 저는 이제 17년 차. 그러니까 이제 홍보대사도 맡게 됐고, 네. 이제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우, 세상에나. 근데 진짜 같은 강릉댁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일단은 강원도에 뭔가 그 홍보를 하시는 분인데, 딱 봐도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뭔가 건강미가. 저희 프로그램하고 좀 네. 맞지 않는 이미지시거든요, 사실. 근데 네. 이제 나이를 이제 98년도라고 하니까 이제 계산이 나오시겠지만, 지금 한참 네. 이제 여기저기가 막 이제 신호가 올 시기인 것 네네.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뭐 이제 손이나 뭐 허리 이런 쪽으로 많이 힘들죠. 그래서 오늘 너무 잘 됐다 해서 흔쾌히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지시고 강원도 홍보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분 또 소외되셨을 것 같아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알찬 정보를 알려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 선생님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또 저희의 궁금증을 좀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여러분, 이 우리 몸의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손을 사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쵸, 손 그쵸. 아닐까요? 저희가 항상 손 뭐 맞아요. 손. 발. 주부들은 손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손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저는 또 골프를 좋아해서 골프도 오. 치고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한 2년 전부터 신호가 조금
오더라고요. 네, 마디마디에. 네, 그런 것들을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요, 저희가 손? 하긴 사람들이 정말 혹사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왜 사람 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일, 뭐 성격 이런 걸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남자 볼 때 그렇게 손만 봤거든요. 아, 네, 손을 진짜? 보면 아니까. 손을 보면 네, 그럼 제 손 한번 봐주세요. 손요? 네. 잡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뭐 잡으셔도 어디 됩니다. 보자. 우리 토니 오빠 손 말이죠? 곱상하면 안 돼요. 조금 곱게 컸어. 그러면 안 돼. 근데 놀았어. 이 오빠 놀았어. 이 오빠 좀 많이 놀았고. 아니 손을 보고 그거 보니까 한다고요? 아유 돈복이 있어. 아, 돈복이 있어요? 돈복 있고 약간 네. 손복 좀 있는 것 같고 손이 말이죠. 일을 그래도 또 이제 가정주부로서 일을 조금 하긴 하시나 봐요. 오? 예. 예. 그쵸, 아무래도 이제 혼자 그쵸. 살다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는 남자의 손이랄까요? 아. 예. 근데 남자를 볼 때 너무 손이 곱상하면 여자들이 C까지 다 해줘야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곱상해도 안 되지 않나요, 선생님? 맞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 네. 또 선생님께서 네. 가장 또 손을 많이 쓰시는 직업이시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네. 수술하고 오셨다고. 네. 손 한 번만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맞아요. 의사의 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의사 손 이게 한번 뒤져보시고. 손이 되게 이쁘시다. 손이 그렇게 예쁘죠? 그러니까요. 의사 맞아. 왜냐? 손톱이 진짜 바짝 깎여 있어. 의사들이 남자들이 그렇게 바짝 깎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 보시면은 손끝이 약간 굳은 살까지는 아닌데 끝에가 좀 단단해 보이세요. 그 말은 이렇게 손으로 하는 무언가 집중하는 걸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끼워 맞춰 보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사실 손과는 뗄 수 없는 그런 네. 관계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일꾼인 손. 그런데 이 손이 저리고 아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은 부위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손 질환과 또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손저림. 맞아요. 손저림일 텐데요. 흔히들 이 손이 저리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 혈액순환이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요. 네, 뭐 드물게 혈액순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신경 문제로 인해서 손이 저린 경우가 많고 이러한 질환을 뭐 손목 터널 증후군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단순히 피 한 통에서 손이 저린 건 줄 알았는데 예. 신경 문제라고 하니까 약간 무섭네요. 근데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일단 왜 터널이죠? 이 손하고 손목 사이에 이 경계부에 예. 전방부 쪽으로 손목 터널 혹은 같은 말로 수근관입니다. 손목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 터널처럼 말 그대로 생겨서요? 예, 차가 다니는 터널 같은 거예요. 그 터널 안 그래야지만 우리 몸의 구조물들이 일정한 그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한 운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터널 안에 손가락을 구부리는 이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심줄들이 여기서 안 보이지만 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 터널 안에 9개가 있고 네. 가운데 정중앙에 정중신경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이 공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면은 그 공간이 이제 아무래도 좀 좁아지고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그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의 감각이랄지 어떤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좁아지는 거가 예, 예. 증후군이었군요. 근데 선생님, 저는 혈액순환 잘 안 될 때 네. 이렇게 잘못했어요, 언니.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조금 혈액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왜 요즘에는 약간 예. 이렇게 마비 같이 온다 그래야 되나? 예, 예. 이거 해서 마비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뭐 이렇게 골프 칠 때나 하면 네. 이렇게 약간 경직된다 그래요. 마비까지 아니라 경직된다고 해야 되나? 그럼 여기 혈액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손목 쪽 이 손은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병이 있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혈액순환과 좀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웃으시네요. 혈액순환과 관계는 없고 그냥 예. 정신적으로 관계가 있다. 뭐 그런 남편이 말씀이실 사신 거 수 아니에요, 있다. 이거? 심리적으로. 소리 엄청 잘 나는 시원하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거든요. 예, 저는. 그거 하면 편하다 하시는 분도 많고 뭐 실제로 많이 오세요. 뭐 목을 이렇게 하고 뜨드득 소리 나시는 분들도 꽤 많고 뭐 병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이제 관절 자체가 조금 거기에 딱
맞으면서 그걸 조금 뭐랄까 시원한 느낌. 예 그런 버릇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렇죠. 뭐 이런 버릇 많이 갖고들이 있는데 이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하루 진료만 보더라도 여러 명이 오고요. 이제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그 환자 발생 수가 16만 명이니까 엄청 많은 거죠. 16만 명. 예, 예. 와.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특발성이라고 해서 원인은 모른답니다. 원인 모른다고요? 원인 모른다고요? 아직도? 예, 그렇죠. 어허. 정형외과 병 중에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많이 써서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힘줄이 좀 붓고 그 부분이 좀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 질환, 갑상선 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도 그런 질환이 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갑상선도요, 선생님? 예, 그 호르몬 쪽인 문제랄지 당뇨병이라면 이제 신경 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신경 쪽에 변성이 오기 쉽거든요. 생각도 못했어요. 갑상선은 진짜 생각 못했네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는데 갑상선과도 연관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그래서 사실은 갑상선 검사를 했거든요.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손이 굉장히 붓고 이제 뭐 손목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다는 느낌, 이렇게 물이 차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갑상선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처음 듣는 정보. 갑상선 호르몬이 통증 조절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통증을 좀 잘 느끼게 돼요. 그래서 갑상선 관련해서 뭐 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민하다는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성격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감각을 잘 느끼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아 그러면 사실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뭐 휴대폰 이런 거였거든요. 아, 그쵸. 이렇게 많이 저 하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사실 이게 가벼운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다 보니까 저는 현대 시대에 좀 더 이런 증상이 늘어나지 않나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손목 터널이 유발될 수 있는 자세는 확 구부리거나 확 폈을 때이라서 뭐 가능은 하겠지만 직접적인 가능성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아기 낳고 나서 네. 뭐 일어날 때 이렇게 해서 짚고 일어나지 말라고.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짚고 일어나면 나중에 산후풍으로 더 손목이 안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선생님 말대로라면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다 원인이니까 평소에도 막 너무 이런 자세는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자세보다는 보통 이제 손가락 힘줄이 그 안에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자세는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손목 터널이 생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힘줄이 부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 원인 중에 하나죠. 힘줄이 부어서 그럴 거면 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유발할 수 있겠죠. 손이 이렇게 변형돼서 저는 사실은 그 왜 저희가 손가락 다칠 때 기부스 하는 걸 사실 저녁에 하고 있거나 이러거든요. 이렇게 약간 기우는 게 싫어서 네. 여자들이 반지 끼고 그러네, 그러면 조금 이뻐야 풀어주네요. 되잖아요. 지금 토니안 네. 씨보다 제 손이 더 못생겼을걸요. 아니 뭐 갑자기 제 손을 공격하시죠? 너무 이거 아니 근데 일단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저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예. 제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마디가 되게 곧잖아요. 저는 네. 마디가 이렇게 곱지가 않고 이 약간 팔목이 자주 아파서 그러나 싶어서 이거를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펴지라고 왜 기부스 하듯이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신경 문제는 아니고요. 보통은 어렸을 때 다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새끼손가락 쪽이 생각보다 이렇게 의외로 이렇게 다치기 쉽거든요. 그리고 인대가 이쪽이 좀 늘어나면 이쪽을 요측, 이쪽을 척측이라고 하는데 아마 여긴가 언제 다쳤을 경우가 많고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이 새끼손가락 갈수록 척측으로 좀 약간 잡아당겨지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많이 쓰다 보면 점점 약간씩 틀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남편 만나서 고생해서 그렇다고 맨날 주장하죠. 계속 그 주장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구체적인 증상은 어떤 건가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손목이 뭔가 아프다, 불편하다, 그리고 좀 저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딱 특정을 못 듣는 경우가 많고요. 통증이 여기를 무지구라고 하거든요. 엄지손가락을 무지라고 합니다. 무지, 여기 구, 세나 에미넌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기가요? 예, 여기가요? 여기가 코코 쑤신다 아프다 그러거든요. 눌렀을 때 아파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아픕니다. 있어도?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진행을 하면은 그 신경이 지배하는 감각 분포 영역이 있거든요. 엄지손가락부터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의 반만
지배합니다. 여기 이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이쪽 부분은 다른 신경이 그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저리다 그래요. 그 저린 느낌은 뭐 다 누구나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면 이거 손가락을 여기를 꽉 누르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 안 통하게 우리 옛날에 전기돌인데? 그거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한 저희. 20분 정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저린 느낌 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저립니다. 그런 게. 찌릿한 그 그냥 잠깐 찌릿찌릿한 것 이거 아니라 이거 다 계속 아시면 저리죠. 이건 나이 나오니까 이거 요즘에도 이거 안 해요? 하나요? 안 해요? 요즘에도 안 하죠. 안 해요? 왜 안 해?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얼마나 이거 찌릿찌릿하고 재밌어. 나 우리 아들 가르쳐 줄 건데 세상에 나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이 손목터널 증후군 어떤 분들은 막 자다가 깨서 막 아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젓가락질이 힘들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래요? 예. 증상이 뭐 이제 정도에 따라서 좀 다양하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주무실 때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수면 장애가 있거나 심하면 우울증까지 생기기도 하고요. 밤에 좀 심해지는 경우는 첫 번째가 이제 신경 쪽 문제는 밤에 조용하고 하면은 온 몸에 어떤 감각이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저림증이나 이런 걸 잘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다 바로 주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옆으로도 주무시고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잘 때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뭐죠 이거는? 예. 그렇죠. 내가 의사다. 손목이 꺾이는 자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에서 더 증상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는데. 저도 가끔 막 이렇게 자는데. 그 저희 저기 습관이 맞아, 되게 맞아. 중요하네요. 근데 자다가 막 손이 아파서 깨면 진짜 우울할 것 같긴 해요. 네, 손을 맞습니다. 써야 되니까. 잠을 못 잡니다. 맞아요. 저도 다리가 저려가지고 한때 좀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찌릿찌릿하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겠고 또 자다가도 계속 중간중간 깨고 이런 게 참 고통스러웠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실 제 손목도 지금 조금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만나볼 영상 속 부부 역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의심스럽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만나보시죠. 뭔가 되게 고된 일을 하고 오셨나 봐요. 명절. 아유. 명절 끝나면 피곤하죠. 진짜 싫죠? 여보, 나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데 짐 좀 대충 정리해놔주라. 나도 힘들어. 당신이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명절에 너 혼자 지내고 왔니? 명절 동안 느끼한 것만 먹었더니 얼큰한 게 좀 땡기는걸. 오늘 저녁은 얼큰한 걸로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왜? 아니, 명절 내내 며칠 동안 음식했는데 오늘까지도 내가 음식을 해야겠니? 격렬한 눈빛이었어요. 저 연기가 아니에요. 뭐해? 전부치지. 좀 짜긴 한데 그래도 몇 개월 전보다 낫네. 제일 얄미워. 근데 요즘에도 저런 남자들이 있나요? 좀 다 대부분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지 않나? 과일은 잘 깎네.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지? 하루 종일 음식하고 일하고 왔더니 손목이 나간 것 같아, 손목이. 저거는 진짜 연기가 아니에요. 네. 명절 동안 가서 푹 쉬었으니까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야, 나도 피곤해. 뭐가 피곤해? 뭐가 피곤해? 운전도 사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맞아요.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지? 야, 손목이라면 나도 아파. 너 하루 종일 운전해봐라. 손목이 나만 하나. 됐어. 하지 마. 하지 마. 에이, 됐어. 하지 마.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집 이야기인가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네. 이번 추석에 또 이런 사연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구성을 해본 내용이었는데 이 서로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이 부부 과연 누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을까요?
근데 솔직히 운전도 뭐 손목이 아플 순 있지만 당연히 아내가 더 힘들죠. 하루 종일 뭐 전 부치고 요리하고 과일 깎고 설거지하고 다 손목을 막 이렇게 격하게 쓰는 거잖아요. 사실 예, 어떻게 요즘에 생각하세요? 뭐 식기세척기 있으니까 뭐가 너희가 힘들어 하시는데 식기세척기에 들어갈 게 따로 있고 헹궈서 넣어야 될 되잖아. 거 따로 있고 맞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명절 음식이야 한 번 하면 뭐 끝이지만 계속 손님들이 친척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다 하는 게 여자들이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그 시점에 항상 전지훈련을 가 있어가지고 하필 일부러 잡아서 가는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 형님이랑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뭐 채 써는 것까지 다 하니까 손목이 정말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 시킬 때 아까 그 또도둑 한번 하세요. 아, 그래. 내가 해야겠어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시어머니한테는 더 고생, 더 많은 거. 전지훈련을 따라가시면 안 되나? 아, 저희는 그리고 추석 때 송편도 직접 만들어요. 아직도요? 근데 송편도 송로도 이렇게 만들어요. 네, 저희는 송편도 직접. 와. 근데 아직도 이런 집이 많다니까요. 그거 있죠. 이렇게 네. 고단한 게 명절인데 이게 남편들이 아냔 말이죠. 아 정말 아니 같이 하실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시면? 저는 정말로 같이 할 겁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은 할 일이 없어요. 아 그래요? 왜요? 네, 저희는 이제 제사나 명절을 지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간단히 저는 어머님이랑 뭐 맛있는 거 해 먹고, 그 정도. 왜냐면 저희 어머님도 귀차니즘이 많으셔가지고 네네. 잘 안 하시고.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네. 개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나가는 편인데 아마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네. 그분께서는 이제 전혀 뭐 명절 때는 할 일이 없으시다.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네. 여러분 빨리 연락 주세요. 그렇다고 네. 명절에 잠깐 좋다고 무조건 최고의 신랑감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 그게 크죠. 그렇습니까? 아니, 사실 명절 때 일하고 나서 손목터널 증후군 왔다고 병원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명절 지나고 좀 많지 않아요, 환자들이? 예,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많죠. 그쵸? 예. 워낙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추석이나 명절 때 집중적으로 쓰니까 통증이 그때 확 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 약간의 그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좀 있었던 경우가 좀 악화돼서 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그런 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이 심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많이 하면 좀 붓거든요. 실제로 이제 해부학적으로 직접 뭐 저는 그런 걸 다 직접 수술해서 보니까 네. 진짜 부어 있습니다. 물차 있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그 화학적인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신경에.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화가 오기 전이라도 일단 일차적으로 화학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손저림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집안일을 많이 해서 이 네. 손목터널 증후군이 걸린 여자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은 거 맞죠? 여자분들이 더 많은, 3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 환자 발생 수가. 3배요? 아이고 예. 세상에나. 그럼 뭐 사실 집안일이 네네. 좀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사실 근데 또 명절이 또 힘든 건 남편들도 네. 마찬가지일 눈치 거예요. 보느냐고 눈치 예. 보느냐고 와이프들 눈치 보느냐고 힘들죠. 당연히 이제 와이프분들이 네. 힘들고 네. 남성분들도 힘든데 이제 정자세로 이렇게 장시간을 계속 네. 또 운전을 하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운전하시죠? 네, 하죠. 직접 운전하시죠? 네네네. 이렇게 오랜 시간 운전하시면 괜찮으세요? 전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가정주부가요 말이죠. 집안일을 하고 육아를 하다가 운전을 한다? 발로도 해요. 너무 좋아요. 그 운전하는 시간. 그럼 가끔 네. 남편분하고 그걸 좀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그래서 내가 네. 운전할 테니까 오빠가 다른 거 해라 할 때 있어요. 운전하는 게 더 좋아서. 저는 한번 바꿔볼 것 같아요. 너무 저는 좋잖아요. 운전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아, 진짜요? 차라리 뭐 손으로 계속 뭐 만지고 만드는 게 저는 좀 좋아서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운전하는 것도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예. 이 운전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기존의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있던 분한테는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운전을 통해서 이게 좀 발생되기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왜냐면 않고. 레이서가 아닌 이상 핸들을 계속 한번 움직여야 되는데 그쵸. 뭐 사실 이거는 뭐 거의 이렇게 좀 정자세로 편안하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발이 더 많이
많이 하니까. 네. 주부 생활에서 더 많이 오제 손목 아픈 경우가 많지 남자도 운전했다고 뭐 그러니까요. 그거는 좀 아니 이게 자꾸 남녀 논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좀 남편분하고 예. 같이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 같은 게 있는지 예. 어쩔 때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예. 먼저 그 손저림 증상이 있으면 좀 겁이 나잖아요. 네. 그럼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 싶으시면은 먼저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돼 있어서 뭐 팔렌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네. 이 손목을 90도로 꺾은 상태로 이 손등을 양쪽을 붙이고 금방 뛰면 안 되고요. 1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1분 이상 하고 있으면 만약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다면은 그 손끝이 찌리하게 저린 증상이 느껴집니다. 저 1분 해보시죠, 실제로. 저 지금 약간 피가 몰리는 느낌이 아니야, 손이 저립니다. 저려야 돼요. 예, 예. 이 자세 자체가 근데 많이 하는 벌 받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하는 자세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예. 불편하고 예. 어색한 느낌이 들고 나 약간 찌릿찌릿한 것 같은데 끝에가? 찌릿찌릿해요? 근데 막 저려서 막 불편하다 이건 아닌데 네. 그냥 살짝 찌릿찌릿한 느낌이 그 정도는 끝에 괜찮습니다. 온다? 예. 전혀 없는데요. 그럼 지금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각도가 대단하세요. 약간 요가 자세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터널 증후군은 저희 아니, 식당 아니네요. 예, 그런 검사가 다행이다.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부분에 손목 터널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타진 티넬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쳐보는 거죠, 이렇게. 네. 우리 한 번쯤은 살다 보면 여기 좀 부딪히고 찡 저린다는 느낌 나요. 네. 그런 느낌이 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손목 터널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고. 어떻게 있어요? 전혀 없는 꽤 심한데? 세 번째는 다행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이제 꽉 쥐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전완부 압박 검사라고 하는데 꽉 눌러주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림 증상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법으로 한번 자가 진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우 간단하네요. 네. 네, 90도로 한번 1분을 이거, 네. 버텨보시고 여기 또 네. 안쪽, 예. 쳐보는 여기. 거죠. 네, 이쪽을 이렇게 쳐보시고, 그다음에 이거 꽉 잡기. 네. 네, 그다음에 꽉 잡아보시고, 저린 증상이 있다면 쥐놀이. 건강한데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을 더 해야 되네. 아직은 한 10년 정도 더 가능. 예, 네, 하실 다행이네요. 수도. 아니면 그냥 빨리 지금 핑계거리가 없네요. 지금 진단하고 이제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빠져보려고 했는데 그냥 안 이거 되겠네요.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옷 입고 이거 가셔서 그냥 이거 하시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정상이네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진단된 기간이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증상이 이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깁스라고 하죠. 이제 손목을 좀 덜 움직이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약물 치료, 먹는 약을 드시는 거죠. 소염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방법.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한 10개월까지도 경과를 지켜봤는데 차도가 없다. 그리고 좀 너무 심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우울증까지 올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손목을 안 쓰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손목 터널 증후군을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뭐 병을 다 한 번쯤 걸려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약 먹고 난다 아니면 뭐 주사 맞고 난다면 마음이 좀 편해지잖아요. 네. 근데 수술해야 된다 이러면 좀 겁이 나기 시작하고 좀 후회도 되고 저 미리 좀 체크해 볼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가역적, 비가역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가역적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비가역적은 이제 안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선을 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딱 여기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말 그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 증상이 있고 좀 뭔가 저리고 아프고 불편하시다. 그럴 때는 바로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신다든지 쉰다든지 하면은 이게 비가역적인 변화로 넘어가질 않아요. 비가역적인 변화라는 거는 그 손목 터널이 실제로 좁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이 두꺼워져요. 굳은 살 ben기는 것처럼. 근데 이 한번 굳은 살이 배기면 그게 잘 안 풀려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고요. 너무 좀 과하게 운동하는 거는 조금 증상이 있다면 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지금 손목이 저리거나 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가 진단을 해보신 후에 만약에 이게 나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손저림을 동반하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엔 손목 터널 증후군 못지않게 또 우리의 손목을 노리는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손목 건초염입니다. 네. 오. 아, 선생님, 손목 건초염. 예, 예. 네, 풀이 어떤 나나요? 질환입니까? 그렇죠? 네. 건초요. 예, 이제 외국말을 우리나라로 바꿔서 저렇게 네. 된 건데 이제 네. 심줄에 염증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정확히 말하면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이랍니다. 이것도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네네. 요거 뭐야? 요거.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이라는데 경상돌기 예, 부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요골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뼈가 요골이거든요. 손목에 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골하고 척골하고 이쪽 뼈가 요골이고 경상돌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 경상돌기라고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어요. 그 근처에 건초, 심줄이 있는데 염증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그 건초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생활에서. 그쵸. 그냥 손목 아파, 손가락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단어를 써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저림증이 주된 증상이고요. 그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 같은 경우는 손목이랑 엄지손가락 움직일 때 날카로운 통증이 있습니다. 이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동작할 때마다 아픈 거죠.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려요.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절이냐 아니면 칼로 찌르는 듯이 아프냐의 네네. 차이고 여기냐의 차이가 부위가 있군요. 여기입니다. 예. 여기랑 좀 약간 그 근처긴 하지만 다르죠. 근데 저희 프로그램 작가님도 아기 낳고 나서 네. 손목 통증 때문에 병원 갔더니 그 건초염 진단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저분은 작가님이시니까 좀 키보드도 좀 많이 쓰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상태에서 아기 나오면 뼈가 또 약해지잖아요. 또 아기 갑자기 무거운 거 들고 그런 네. 것 때문에 걸리신 걸까요? 임신 때도 좀 아픕니다. 그게. 그래서 왜요?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특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유할 때 물론 당연히 아플 수 있고 아직 애를 낳지도 않았는데 네. 임신 중에서도 아플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게 조금 약간 특징적으로 여성분들한테 있을 수 있는 좀 어떤 재미난 특징이고요. 재미없는데요. 아, 그다음에 의학적. 예, 보통은 많이 써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민해요 지금. 말을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지금 아, 예, 예민해요. 그러시구나. 예.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네. 대부분은 이제 과사용이라고 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제일 많죠. 뭐 악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기타 치다가도 아프기도 하고요. 기타도 아무래도 막 그쵸. 계속 이렇게 손목을 기타 안 흔들다 보니까. 치시지 않? 아, 저는 기타를 쳤었습니다. 네, 피아노도 쳐보고 했는데, 네, 짧게 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은 제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대부분 이 여성분들이 집안일 하시면서 좀 고통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손목에. 예. 그거는 보통 이제 좀 건초염일 경우가 많을 수 있겠네요. 이 엄지손가락은 이 손의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같이 연계되거든요. 이게 없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집게 동작 말고. 아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주부분들이 이제 좋은 말 해야 되겠네요. 일 많이 하다 보면은 좀 발생하기가 쉽고 통증도 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람들이 손목이 그냥 조금 불편하다, 뭐 조금 아프다 이러면은 파스를 붙이거나 뭐 예. 이러다 말겠지 하지만 병원을 잘 가진 않잖아요. 예, 예. 만약에 그냥 자기가 심각한 줄 모르고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심줄염 자체가 그렇게 다 무조건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아프면은 뭐 아파 보시겠지만 진짜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해요. 쉬어야 돼요. 이 커피잔도 못 들기 때문에 쉬면은 그래서 그걸 뭐 아픈 걸 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고 진짜 많이 아픕니다. 쉬는 거 말고 예, 예. 대처법이 좀 있을까요?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아무래도 냉찜질이 좋습니다. 아, 좀 아이싱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면서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냉찜질을 좀 해주시고 통증이 심한 통증이 사라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적으로 좀 가지 않게 관리해주는 그런 의미에서는 온찜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몸 아프다고, 몸 쑤시다고 사우나 가가지고 막 뜨겁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좀 냉탕을 먼저 가셔야겠네요. 네. 근데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손목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또는 잘 때조차도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부위인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저희의 고정 코너 김다운의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수술을 해야만 완치가 될까요? 네. 아이고, 수술을 해야만 완치가 되는 건 아니다. 예, 예. 그럼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약물 치료, 주사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시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또 겁먹지 말고 병원에 꼭 가세요. 네. 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그럼 손목
건초염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 질문 드릴게요. 어떨 것 같아요? 자연 치유가 네. 가능하다. 쉬면? 쉬면 되는 거죠.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또 냉찜질 이런 거 네네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좀 찜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것도 자연 치유라고 봐야 되니까 좀 잘 쉬면 이게 휴식을 잘 취하면 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과연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오, 자연 맞습니다. 치유가 돼요. 예, 자연 치유 가능합니다. 다행이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찜질 같은 거 잘 해주고 쉬면 네, 되는 거네요. 좋아질 수 있죠, 예. 오, 다행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특정 질환보다는 손 전체 어떤 건강에 관한 질문인데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 악력이라고 하죠. 악력. 이렇게 딱 잡는 힘. 악력이 약할수록 뇌졸중 확률이 높아진다? 이 얘기 들어본 적 이런 있어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악력과 뇌졸중에 관련이 있는지 저희가 먼저 한번 네. 맞춰보시죠. 네네네. 네.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을 것 예. 같아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신경이 약화될수록 그만큼 뭐 이제 뇌에 대한 전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뇌졸중이 더 올 수 있다라는 이제 뭐 어디서 주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손 건강이 뭔가 뇌랑 연결돼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또 네. 발 건강이 사실 뭐 우리 내장기관과 뭐 이렇게 온몸으로 연결이 돼 있듯이 손도 이제 뇌랑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서 저는 O인 것 같습니다. 네. 악력이 약할수록 뇌졸중 확률이 높아진다. 정답은 뭘까요? 하나, 둘, 셋. 이게 질문이 좀 어려운데 이건 세모로 할 때 두 분 다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 일단 뇌 악력이 약해지는 원인이 신경 어떤 문제에 의해서 약해지는 거라면 그 신경이 눌릴 수 있는 부분은 머리에서 눌릴 수 있는 것도 맞긴 맞거든요. 머리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신경 그 어떤 그 펄스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악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그거라 말할 수는 없고요. 목 디스크나 이런데 그런 신경이 눌려도 악력은 약해질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을 할 수는 없겠고, 하지만 점진적으로 힘이 약해진다, 한쪽 다리도 약해진다면 이제 뇌졸중이 올 수 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럼 평소에 이 악력 관리 해야 되나요? 그게 사인이니까 그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봐야죠. 그거 하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손목 스트레칭도 많이 하고 뭔가 좀 악력 관리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팩트 체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다원의 팩트체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손 건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손목 질환에 이어 이번에는 또 손가락 건강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손가락 통증 경험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많아요. 진짜요? 많아요. 저 이거 그래서 전 이거 많이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소리 내는 거, 우두둑 우두둑 아, 소리 내는 거. 사실 그게 다들 이제 좋다고 얘기는 안 하시죠. 네. 예,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막 매일 근데 빼고 막 하는데 너무 시원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출산 후부터 그랬어요. 아이 낳고 나서부터 여기가 막 마디가 막 쑤시고 아프고 이런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이 아픈 이런 증상은 도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예, 뭐 대부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보는 게 맞는데 우리 저기 MC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 뭐 비가 오려고 하고 네. 아니면 추우면 더 아프다. 이것도 또 틀린 말이 아닌 게 습도가 좀 높아지면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추워지면 그 몸이 그 신경이 곤두선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감각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통증을 좀 잘 느끼게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손이 시리면 또 아픈 것 같더라고요. 여기 분들은 그래서 제가 퇴행성 관절염 오실 분들은 아닌 것 아직은 같고, 아니죠? 예, 다행이다. 대부분은 이제 어머니들이 오는 거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게 제일 많죠. 근데 좀 신기했던 게 저도 비를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어느 네. 부위로? 저는 사실 온몸으로 와요. 그래요? 어디 한 굉장히- 특정 부위보다 온몸으로 오는데 네네. 컨디션이 굉장히 이제 다운되는 네네. 상황인데 손가락은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손가락이 아프신 건 제가 또 처음 봐가지고. 그 어머님들도 저희 어머님도 손이 계속 아프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부 여러분들이 손을 음. 좀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뭐 관절염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관절염은 보통 뭐 무릎, 고관절 이제 이런 곳에 좀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손가락에도 정말 관절염이 발생을 하나요? 네, 엄청 많습니다. 어. 이 손가락 관절염은 거의 대부분 있다고 봐도 됩니다. 한 60만 넘어가시면은. 아, 60만 넘어가면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없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머님들
어르신들이 막 손 아프다 하면은 관절염 진짜 의심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병원 예. 가야겠네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체중부하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위 네. 말하는 힘쓰는 일한다. 그게 아니라면은 별로 안 아파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주부분들은 아파도 막 자꾸 손을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증상이 좀 더 서로 대화를 많이 하죠.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쉬면 또 별로 안 아프고 그게 비체중부하 관절염의 좀 뭐 장점입니다. 좀 쉬거나 들쓰면 덜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마냥 쉴 수도 없고 마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리고 사실 주부라고 해서 살림한다는 말 안 하고 또 운동도 골프도 치고 그러다 보면 저는 골프 친 다음에 이 마디마디가 많이 그 다음날 아프거든요. 그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러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저도 모르게 힘을 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그게 증상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즐거운 운동을 하지 말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면서 관리하면은 저는 그게 더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아 근데 좀 뭐 운동도 하시고 이제 집안일도 하시고 너무 이제 손 쓸 일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좀 휴일을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 일주일에 내가 하루만큼이라도 좀 손을 아예 좀 쉬자. 성격상 그러지는 못한. 그럼 밥도 누가 먹여줘야 되잖아요. 아, 손을 밥을 좀 남편분한테 한번 먹여달라고. 오늘만큼은 내 손가락이 좀 쉬어야 된다. 괜찮다. 결혼 17년은 이렇게 먹여주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서로. 이렇게 그럼 손- 혼자 이렇게 드시는 것도 손가락을 쓰지 않고. 아하. 이제 안 쓰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으나 아예 안 쓸 수 있는 거는 사실 손은 안 될 것 진짜. 같아요. 네, 뭐를 하더라도. 그래서 누구나 온다고 하나 봐요. 그 쉬고 있어도 핸드폰으로 이게 문자라도 하니까. 맞아요. 네.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환자분들이 저희 말을 다 잘 들으면 저희가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 맞아요. 아. 인간은 왜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네, 참 의아하지만 자 관절염이 또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예.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에 오는 관절염은 어떤 종류인가요? 거의 한 95%에서 97%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누구나 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손가락 관절염이 있는데 네. 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이 그냥 일반 관절염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꼭 손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손이 다 아프고 일단 부어요. 예, 그다음에 이 마디가 있는데 이거를 원위지 관절, 이걸 근위지 관절이라 표현하거든요.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은 요 손끝이 아프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네. 근데 류마티스 관절은 여기가 아프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뭐 손을 많이 쓰는 게 보통은 이 두 번째랑 네. 이 새끼손가락 쪽이니까 여기가 아파요. 뭐 두 번째가 제일 아파요. 세 번째가 좀 아파 이런 식인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 아프다. 그다음에 다른 관절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그 류마티스 수치라고 해서 그게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손이 조금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염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병원에 가야겠네요. 근데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은 많이 아프시면 꼭 검사는 해봐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는데 유마티스 같은 경우 약간 유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끼친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바로 병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 의술이 좋아져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약을 투여를 하면 그 병의 진행을 완전히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생각이 네. 드는 게 야 이 손가락의 질환은 이런 프로 게이머분들도 진짜 잘 걸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맞아요. 직업 중에 이제 데스크에서 맞아요. 예, 계속 이 키보드로 작업하시는 분들, 마우스랑 이런 분들이 손가락이랑 손목에 가장 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현대 시대에 좀 이렇게 젊은 분들도 그런 질환이 좀 생기는 게 아닐까 예,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아, 자 그러면 병이 진행될수록 증상도 조금씩 달라지나요? 네. 일단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에 변형이 좀 와서 말 그대로 이게 좀 틀어지고 이 마디마디가 굉장히 뼈가 자라거든요. 골극이라고 해서. 그래서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주먹이 다 안 쥐어지고 그리고 틀어지게 되면 이제 주먹이 우리 가지런히 쥐어지잖아요. 네. 근데 좀 심해지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안 쥐어지고 이렇게 틀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손가락 변형이 되고 그다음에 많이 붓고 아프고 이렇게
좀 수술이 필요할 정도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 경우에 그렇게 손가락이 되시는 분들이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아, 그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근데 막 농사 많이 짓고 하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손이 많이 변형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러면은 네. 관절염의 증상이네요. 그렇죠. 관절염은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좀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네. 네,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손가락 관절염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또 치료를 해야 되나요? 뭐 무릎처럼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고 이게 약 드시면은 이 병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관절염이 확 나빠지는 거, 어떤 진행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네. 그리고 이미 나빠진 관절은 뭐 돌아오진 않지만 약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경을 쓰는 것처럼요. 우리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이 너무 많이 틀어져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짚는 동작이랄지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인공관절을 예전에 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인공관절은 잘 안 하고 이제 유합술이라 해서 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합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의 손가락을 좀 정말 네. 예, 아껴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종종 이 손가락 건강을 해친다고도 합니다. 자, 과연 어떤 행동들인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손가락 왜 이래? 이제 하다 손가락까지 아프네. 왜 그래? 뭔가 손가락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이게 얼마 전부터 손가락이 계속 아프고 소리도 나. 한번 들어볼래? 응? 응? 이게 계속 아프다 하니까 좀 진짜로 아파진 건가? 나도 요즘에 손가락이 좀 이상하던데. 너도 그래? 응. 요즘 작업한다고 컴퓨터 타자를 너무 많이 쳐서 그런 거 아니야? 직업이 타자 치는 직업인데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서야 아프다고? 그것도 그렇네. 직업병인가? 네, 이게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죠. 당신이야말로 그 요즘에 이상한 기타 친다고 난리더니 그것 때문에 손가락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이상한 기타라니. 얼마나 건전한 취미야. 뭐가 건전해. 뚱딱. 기타를 또. 기타는 또 이게 양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 아, 그쵸. 네. 손가락을. 응. 건전한 취미? 응, 그래. 응.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지. 아니, 당신이야말로 최근에 뭐 글씨 이쁘게 쓴다고 그런 거 취미로 한다더니 그건 지금 하고 있어? 오, 그럼. 시작했지? 캘리그라피. 오, 잘 쓰신다. 이거 많이 하시죠? 안 해. 손만 아프고. 나름 최선을 다했어. 응. 그러시겠죠. 그런 당신은 요즘 뭐 테니스 배운다더니 잘 배우고 있는 거 맞아? 나? 당연하지. 손에 관련된 일은 다 하고 계시네요, 아주. 그러게요. 네. 발도 좀 쓰시지. 또 손 안 쓰는 일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니, 우리끼리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근데 우리 손가락은 왜 아픈 거지? 그러게. 선생님, 저희 저희 손가락 손가락은 왜 왜 아픈 아픈 거죠? 어? 이렇게 넘어온다고? 아, 뭐 두 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시겠어요. 취미 부자들이시네요. 자, 누구보다 좀 뭐 정말 알차게 하루를 사는 취미 부자들의 사연을 만나봤는데 주인공의 이 손가락 통증, 정말 원인이 뭘까요? 네. 뭐 딱 정확히 뭐가 답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제 견해로 말씀드리면 네. 기타 치는 게 좀 더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진짜요? 아, 그래요? 그럼 똑같이 예를 들어 매일 3시간씩 한다고 했을 때는 예, 기타가 가장 좀 손가락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저도 사실 이건 좀 의외. 많이 꺾어서 그런가? 두 번째로 그러면 좀 그다음에는 그 컴퓨터 자판 치는 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우리 작가님도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근데 저는 희한한 단어를 하나 들었어요. 그 손가락
질환 가운데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방아쇠 수지다 뭐 네네. 이런 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뭐 사격 선수들이 걸리는 병인가요? 방아쇠 수지 이게 무슨 병인지 좀 궁금해요. 손가락이 이제 쥐었다 폈다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네. 이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이 네. 그 활찰한 부분에 딱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걸리게 되면 딱 멈추는 거거든요. 네. 주먹을 쥐었다가 펴야 되는데 하나가 안 펴지고 딱 가만히 있는 거죠. 하필 그 손가락이요? 예, 뭐, 하필 뭐 여러 가지 손가락이. 근데 실제 세 번째 예. 손가락이 제일 많습니다. 어쨌든. 오. 근데 여기서 필려가 억지로 하려면은 갑자기 툭 하고 총 쏠 때 권총 쏠 때 끄트머리에 탁탁 하는 그런 느낌처럼 네네네. 탁 펴진다고 해서 그걸 방아쇠 수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손을 많이 썼을 때 생기는 일종의 하나 병 예, 예, 질환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나요? 예, 예. 세 번째 무섭다. 손가락이 갑자기 탁 했는데 이게 턱 이렇게 올라온다는 예, 예. 그런 거잖아요. 방아쇠 수지 저는 좀 생소했는데 완전 처음. 이게 의외로 무척 흔하게 발생을 한다고요. 예. 뭐 모든 나이대 다 있습니다. 뭐 20살부터 뭐 나이 많으신 분까지 뭐 선천성 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게 구부러져 있는 애들도 있고요.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예. 그럼 이 방아쇠 수지의 대표적인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욕을 해야 될 때 못한다. 아 아니죠. 요걸 더 찰지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턱 올라온대잖아요. 그 타이밍 잘 맞춰야겠는데요? 톡 이렇게 여기 많이 아픕니다. 이 부분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여기가요? 예, 예. 약간 우리 손끝보다 약간 더 손가락 쪽으로 갔을 때 이 부분을 누르면 많이 아프다고 표현하고요. 네.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뭐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냥 손가락이 아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자극이 되니까 뭐 이런데 뭐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는데 손가락이 아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네. 그게 좀 더 진행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트리거링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걸리는 이 잠김 증상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작아진다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걸리는 그 증상을 아침에 보통 알아요. 잘 자고 일어나서 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지 이렇게 됐다가 툭 켜지니까. 그래서 아침에 그거 딱 보고 놀라서 점심 때쯤 많이 오십니다.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접혀 있다 딱 펴졌. 예,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밤보다는 아침에 이게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방아쇠 그렇죠. 수지는? 예, 예. 아침에 딱 이제 처음에 움직였을 때 안 펴진 데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좀 미리 오시는 분들은 그냥 손가락이 어딘가 모르게 그냥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죠. 근데 왜 그런 걸까요? 밤에 손가락을 안 쓰다가 일어나서 그게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관절 운동은 움직일 때마다 관절액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어떤 건초에도 그 어떤 윤활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주무실 때는 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뭐랄까 뻑뻑해요? 문 같은 거 네. 오래 안 만지면 뻑뻑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증상이 똑같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도 결국에 관절이 그런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더 그런 증상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사람 몸이 아프면 막 스트레칭 하라 그러잖아요. 네. 손가락도 뭐 이렇게 좀 스트레칭 하고 좀 이렇게 하는. 그럼요, 좋죠. 게 이렇게 있나요? 마디마디 다르게 펴주시는 아, 거 이렇게요?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혈액순환 좀 되게 해주시고 이 관절 운동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으로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을 좀 많이 쓰시는데 평소에 그냥 계속 쓰시다가 또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해 주셔야 아무래도 좀 건강한 손가락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손가락 건강에 좋은 음식 같은 거 있나요? 손가락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요? 닭발 이런 거. 닭발 족발. 약간 도가니탕 같은 거랑 비슷한 그런 거죠, 느낌이긴 지금? 한데 예. 뭐 닭발 족발 뭐 이런 거. 갑자기 예, 그런 거. 스트레칭만 잘하면 될까요? 예, 음식을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이렇게 따지면 뭐 발바닥이 아프면 족발을 먹어야 되나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아무래도 그게 뭐 특별한 네네. 관련성은 없지만 심리 치료는 될 수 있다는 실제로. 거. 네. 기분이 아, 그럼요. 좋아질 수 있으니까. 플라시보 효과로 네. 충분히 마음의 치료를 그럼요, 받을 수 그럼요. 있다는 거. 이렇게 닭발 뜯다 보면 손가락 관절 그 스트레칭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살살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꽂지 말고. 제가 네. 그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여성들 왜 네일샵 가면 그 뭐죠? 그 이렇게 파라펜. 맞아요. 파라벤. 그거 하면 좀 관절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네, 파라핀인데요. 정확히. 파라핀. 예. 네. 예. 기억이 안 나요. 아예 저는 네.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약간 낫네요, 저보다. 네. 좀 부드러운 그 환경을 유지해주고 약간 따뜻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관절 운동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족욕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그 뭐, 진동은 아니에요, 살짝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닌데요? 뭐죠? 액체에다가 손을 넣고 빼면 그게 석고처럼 싹 굳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이렇게 빼거든요. 근데 그게 마사지 효과가 있대요. 손팩 같은. 그렇죠, 그렇죠.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죠. 진짜요? 그냥 피부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산후조리원에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어머님 하나 사드리세요. 손 많이 쓰시면. 저희 어머님은 손을 잘 안 쓰셔가지고. 네, 어머님이. 식당 하시지 않으세요? 식당 하시죠. 네, 직원이 하지 어머님은 뭐 이제 좀 어머님이 하시지.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아. 이제는 좀 네, 손님들과 이제 인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준다고 하는데. 너무 솔직하셔. 예, 어머니 보고 계시죠? 예, 아들 잘 컸어요. 엄마 김치 좀 보내주세요.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이 손목과 또 손가락에 발생하는 질환과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요, 이 TV 홈닥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을 했지만, 손가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좀 약간 생각을 못하고 살았던 부위인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제일 중요한 부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손을 좀 쉬게 해주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손을 좀 쉬게 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한 손가락 네. 떠나라. 떠나라. 네. 잠깐만 이렇게 쉬어라, 얘기가 좀 쉬어라. 이상하네요. 쉬어라, 쉬어라. 손가락이 떠나면 안 됩니다. 쉬어라. 예. 열심히 일한 손가락 쉬어라. 쉬어라. 네. 네네. 저는 오늘 몰랐던 정보들을 너무 많이 알았고 이제 얼굴만 가꾸지 말고 아름다운 손을 좀 가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소홀하게 하잖아요. 가장 왜 갑자기 저래? 가장 소중한 손을 조금 아껴서 조금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들고 오늘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 손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그럼- 돌봐주세요. 그래야죠. 네네. 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지만. 네. 왜냐면 그만큼 남자들도 밖에서 굉장히 고된 일을 하고 또 맞아요.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좀 자신의 손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면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친절하게 또 설명해 주신 우리 박경준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좋은 정보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정말 사실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네. 긴장 안 하고 답을 바로바로 주시기가 어려운데 오늘 선생님 너무 말씀을 잘 또 이해하게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진짜 손가락 손목 질환에 대해서 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선택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